매일 아침 인사하던 옆집 여자, 그녀가 내 남편의 속옷을 개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보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장사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정리하던 세월이었죠.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남편 최봉길과 함께 모은 돈으로 드디어 새 아파트를 장만했거든요. 73의 나이에 처음 누리는 편안함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이라니, 아침마다 계단 오르내리지 않아도 되는 삶이라니, 새 아파트 열쇠를 손에 쥐었을 때의 그 벅찬 감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이사 온 날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이제는 고생 끝이야. 행복 시작이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했죠. 새 아파트는 깨끗했습니다. 햇빛이 잘 들었고 방도 넓었어요. 오래된 시장통 단칸방에서 살던 우리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저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행복했습니다. 첫날부터 이웃들이 찾아왔어요. 위층 아주머니는 떡을 들고 왔고 아래층 할머니는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모두들 친절했어요. 시장에서는 경쟁자들이 많아서 서로 경계했는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인사했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안부를 물었어요. 그 중에서도 옆집 박미선은 특히 다정했습니다. 55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화사한 옷차림에 항상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처음 만난 날 미선이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반갑습니다. 옆집에 사는 박미선이에요. 저는 얼른 손을 잡았어요. 아이고 고맙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미선은 싹싹했습니다. 이삿짐 정리할 때도 와서 도와줬고 청소할 때도 거들어줬어요. 몸이 가벼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젊으니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래도 고마웠어요. 며칠 뒤 미선이 반찬통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반찬 좀 하셨죠? 같이 나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웃끼리 반찬을 나눠 먹다니. 시장에서 일할 때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느라 정신없었거든요. 이웃이 누군지도 잘 몰랐고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미선은 자주 우리 집에 들렀고 저는 그녀가 올 때마다 기뻤어요. 마치 딸 같았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거든요. 젊을 때 너무 가난해서 아이를 가질 여유가 없었고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버렸습니다. 미선을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딸이 있었다면 이런 느낌일까? 저는 그녀에게 음식을 해주고 싶었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미선이 물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이 아파트를 사셨어요? 진짜 대단하세요.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대단하긴요. 그냥 악착같이 모았죠. 남편이랑 둘이서 평생을 시장에서 일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미선의 말에 저는 뿌듯했습니다.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평생 허리 굽혀 일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 최봉길도 미선을 좋아했습니다. 77의 나이에 누군가 챙겨주니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어요. 미선이 올 때마다 남편은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참 착한 사람이야. 남편이 말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러게요. 딸 같아요. 우리는 미선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외로운 노년에 찾아온 따뜻함이었으니까요. 저녁마다 미선이 들렀습니다. 반찬을 나눠 먹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자신의 생활을 털어놓았고
저는 시장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맞장구를 쳤죠. 행복했습니다. 정말로요.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꿈만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햇살이 방 안가득 들어왔고 저녁이면 미선이 찾아와 웃음을 나눴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행복이 얼마나 짧을지를,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어느 날 저녁 미선이 김치찌개를 끓여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봤어요. 맛있게 드세요. 저는 감격했어요. 누가 나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준 게 얼마만인지. 평생 남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지 누군가 나를 위해 만들어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미선 씨. 정말 고마워요. 미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참 복받았어. 미선 씨 같은 이웃을 만나서.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세상이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야. 저희는 안심했어요. 이 동네에서, 이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늙어가겠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는 법이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미선은 점점 더 자주 왔어요. 하루에 한 번은 꼭 들렀고 어떤 날은 아침에도 왔다가 저녁에도 왔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친절했어요. 너무 자주 왔고 너무 많이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마우면서도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무시했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새 아파트에서의 첫 달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행복과 감사 속에서요. 저는 매일 감사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게 해주셔서,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지만 신은 때로 잔인합니다. 저에게 단맛을 보여준 뒤 쓴맛을 준비하고 계셨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걸. 제 행복이 거짓 위에 세워진 집처럼 와르르 무너질 거라는 걸. 저는 그저 웃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미선을 믿으며 남편을 믿으며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저는 곧 알게 됩니다. 미선이 더 자주 오기 시작한 건 이사 온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찬을 나누러 왔고 그 다음에는 청소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미선 씨.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미선은 고집이 셌어요. 어머니, 나이 드셨는데 어떻게 다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며 청소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거절하면 서운해할 것 같았거든요. 미선은 우리 집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부엌도 닦고 화장실도 닦았어요. 저는 고마우면서도 조금 불편했습니다. 너무 친절한 게 오히려 부담스러웠어요. 며칠 뒤 미선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제안을 들고 왔어요. 어머니, 아버님 옷도 제가 다려드릴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건 제가 해요. 괜찮아요. 에이, 다림질은 제가 잘해요. 맡기세요. 미선은 웃으며 남편의 셔츠를 가져갔어요. 저는 막지 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남편은 미선이 다려준 셔츠를 입었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옷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참 잘하네. 그렇게 말했지만 남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기분 탓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됐습니다. 미선은 거의 매일 왔고 남편은 그녀가 올 때마다
얼굴을 붉혔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는 줄 알았습니다. 젊은 여자가 자꾸 챙겨주니까 쑥스러운 거겠지. 그런데 점점 이상해졌어요. 남편이 미선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미선이 또 왔어요. 아버님, 세탁기 고장나면 언제든 부르세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괜찮다니까.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왜 저렇게 반응할까? 미선은 호의로 하는 건데. 미선이 돌아간 뒤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왜 그래요? 미선 씨가 도와주겠다는데. 남편은 신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자주 와. 부담스러워. 착한 사람인데 뭐. 착하긴. 너무 친절한 게 오히려 이상해. 남편의 말에 저는 뭔가 찔렸어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선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잠들려고 했어요. 남편은 이미 코를 골고 있었고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였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온 거지?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어요.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남편과 미선이었습니다. 저는 멈칫했어요. 무슨 일이지? 남편은 분명 자고 있었는데. 여보? 제 목소리에 두 사람이 돌아봤습니다. 미선은 당황한 표정이었고 남편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여보. 깼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따지듯 물었습니다. 남편이 얼른 대답했어요. 미선 씨가 잠깐 들렀어. 급한 일이 있대서. 급한 일이요? 미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세탁기가 고장나서 여쭤보려고요. 저는 미선을 쳐다봤어요.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거짓말 같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 밤에. 네, 죄송해요. 그럼 저 갈게요. 미선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어색하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소파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분명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냥 느낌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아침을 먹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여보,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그냥 미선 씨가 잠깐 들렀다 갔어. 왜 저한테 말 안 하고요? 자고 있었잖아. 깨우기 뭐해서. 남편의 대답은 합리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어요. 미선은 그 뒤로도 계속 왔습니다. 아침에도 왔고 저녁에도 왔어요. 저는 그녀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미선이 또 왔어요. 반찬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치 담갔어요. 드세요. 저는 받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미선 씨,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에요? 미선은 웃었어요. 에이, 괜찮아요. 전 어머니가 좋아요. 그 말이 왠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너무 다정했어요. 지나치게 친절했습니다. 저는 미선을 쳐다봤어요. 그녀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미선은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미선 씨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며 대답했어요. 뭐가? 너무 자주 와요. 그리고 당신한테만 친절한 것 같아요. 그런가? 난 잘 모르겠는데. 남편은 관심 없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남편도 뭔가 느끼고 있다는 걸.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뭔가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이상한 느낌의 정체를 알아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을 추궁할 수도 없었고 미선을 의심한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증거가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지켜봤습니다. 조용히 조심스럽게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믿으며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빨래를 하려고 남편 셔츠를 집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향수 냄새였습니다. 저는 코를 가까이 대고 맡아봤어요. 분명히 향수였습니다. 달콤하고 진한 냄새.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뭐지? 왜 남편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는 거지? 저는 셔츠를 들고 남편에게 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이거. 저는 셔츠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왜? 향수 냄새 나요. 남편은 셔츠를 받아 맡아봤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래, 모르겠는데. 분명히 나요. 제 향수가 아니에요. 아마 미선 씨가 다려줄 때 묻은 거 아닐까? 남편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미선 씨가요? 응. 지난번에 다려줬잖아.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셔츠를 들고 세탁기로 갔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세탁기 뚜껑을 열었습니다. 빨랫감을 넣으려는데 뭔가 걸렸어요. 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저는 머리카락을 집어들었어요. 길었습니다. 제 머리보다 훨씬 길었어요. 그리고 색깔도 달랐습니다. 갈색이었어요. 제 머리는 짧고 검었습니다. 이건 제 머리카락이 아니었어요. 손이 더 떨렸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머리카락을 휴지에 싸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증거로 남겨야 할 것 같았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능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요리를 하면서도 계속 그 머리카락이 떠올랐어요. 누구 것일까? 미선의 머리카락일까? 저는 미선의 머리를 떠올렸습니다. 긴 갈색 머리. 맞았어요. 미선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왜 미선의 머리카락이 우리 세탁기에 있는 거지? 옷을 다려줄 때 떨어진 걸까? 아니면 저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뒤 미선이 반찬통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받으면서 그녀를 유심히 봤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습니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미선 씨. 저는 반찬통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그런데 안에 뭔가 있었습니다. 쪽지였어요. 작은 메모지가 반찬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읽었습니다. 봉길 씨, 오늘 밤에도 기다릴게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반찬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꽉 쥐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봉길 씨, 내 남편 이름. 오늘 밤에도 기다릴게요. 오늘 밤에도. 그 말은 어젯밤에도 만났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밤에도 계속 만나왔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부엌 바닥에 털썩 앉아 메모지를 보고 또 봤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미선과 내 남편이 그 둘이 만나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많아졌습니다. 결국 저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올 시간이었어요. 저는 얼른 일어나 얼굴을 씻었습니다. 메모지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남편에게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어서 와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척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눈치채지 않은 척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을 수 없었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먹었어요. 오늘 미선 씨 왔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반찬 갖다 줬어요. 그래, 뭐 줬는데? 김치찌개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렇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 좀 피곤해요. 먼저 누울게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났습니다. 메모지에 적힌 글씨. 봉길 씨, 오늘 밤에도 기다릴게요. 미선이 남편을 기다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디서 기다릴까? 미선의 집에서? 아니면 우리 집에서? 그날 밤 거실에서 들렸던 웃음소리가 떠올랐어요. 제가 자는 동안 미선이 우리 집에 왔던 거였습니다. 남편과 만나기 위해.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미선이 함께 웃는 모습, 손을 잡는 모습, 아니, 그 이상. 저는 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남편이 들을까봐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왜일까?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저는 평생 남편을 믿었습니다. 함께 가난을 이겨냈고 함께 돈을 모았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이제야 편하게 살 수 있게 됐는데 그런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보다 훨씬 젊은 여자를. 미선을 떠올렸어요. 그녀의 환한 미소, 다정한 말투,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저를 속이기 위한 연기였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어요. 저는 그렇게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남편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아침을 먹었습니다. 저는 건너편에 앉아 그를 쳐다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일까?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맞을까? 이제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메모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오래 만나왔는지, 모든 걸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저는 아파트 관리실로 갔습니다. 관리실은 1층에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저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CCTV요? 무슨 일이신데요? 제 집 앞 복도 CCTV요.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그래서 CCTV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몇 층이세요? 13층이요. 직원은 컴퓨터를 켰어요. 저는 옆에 서서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언제쯤 확인하고 싶으세요? 어젯밤이요. 10시부터 새벽까지요. 직원은 날짜와 시간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복도 영상이 나왔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빈 복도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밤 10시쯤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미선이었어요. 미선은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자기 집 문 앞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 문 앞이었어요. 미선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미선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1시, 12시, 1시. 미선은 나오지 않았어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미선이 나왔어요.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4시간. 미선은 우리 집에 4시간이나 있었습니다. 제가 자는 동안에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찾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얼른 관리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지? 여보. 제 목소리에 남편이 돌아봤어요. 응? 어젯밤에 누가 왔었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아무도 안 왔는데. 정말요? 응. 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다 봤어요. 뭘 봤다는 거야? CCTV요. 미선 씨가 어젯밤 10시에 우리 집에 들어와서 새벽 2시에 나갔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평생을 함께 살았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요. 미선 씨랑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거짓말하지 마세요. 4시간이나 뭘 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슬펐어요. 이 사람이 이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미선 씨가 뭐가 좋아요? 젊어서요? 예뻐서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미안해. 그 말만 했습니다. 다른 설명은 없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이 날 배신했어요. 그것도 이웃 여자와, 딸처럼 생각했던 여자와.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는 뭘 잘못한 거죠? 시장에서 평생 일하며 돈을 모았어요. 남편을 위해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픈 적도 없었어요.
항상 건강하게 남편을 뒷바라지했죠. 그런데 남편은 날 버렸습니다. 젊은 여자에게 갔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저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온갖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이었어요.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휴지에 싼 머리카락도 꺼냈어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신중하게. 미선과 남편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며칠 동안 저는 남편을 관찰했습니다. 언제 미선과 만나는지, 어떻게 연락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남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제 눈치를 봤어요. 하지만 미선과의 관계를 끊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화장실에 갔어요.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어요. 미선에게서요. 오늘 밤 10시에 올게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저는 자는 척했어요. 남편도 옆에 누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어요. 살짝 열어서 들여다봤습니다. 미선이 들어와 있었어요. 남편과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속삭이며 이야기했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밀한 분위기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복수해야 할까?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한 복수? 그들이 예상하지 못할 복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밥을 먹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네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선 씨 요즘 잘 지내나 봐요. 어제도 늦게까지 일하더라고요. 남편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태연하게 반찬을 집어 그릇에 놓았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정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부터 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을 만났어요. 어머니, 산책하세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슬쩍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옆집 미선 씨 아세요? 아, 박미선 씨요? 알죠. 참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밤마다 남편 회사 일 도와준대요. 아주머니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회사 일을요? 네, 우리 남편 말로는 서류 정리 같은 거 해준대요. 참 고맙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근데 밤에요? 네, 남편이 낮에는 바빠서요. 밤에 하는 게 편하대요. 아주머니 한 명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게 좀 이상한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미선 씨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남 돕는 걸 좋아하는. 하지만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퍼질 거라는 걸. 며칠 뒤 또 다른 이웃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미선 씨가 우리 남편 일 도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웃들은 점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아파트 단톡방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박미선 씨 아는 분 계세요? 저는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작됐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3층 사는 분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왜요? 요즘 이상한 소문이 있던데요. 무슨 소문이요? 밤마다 어떤 집에 간다던데요. 저는 댓글을 읽으며 만족했어요. 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미선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아, 미선 씨. 안녕하세요. 미선은 뭔가 말하려다 그만뒀습니다. 저는 밝게 웃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미선은 황급히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소문은 계속 퍼졌습니다. 이웃들은 미선을 수군거렸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힐끗 쳐다봤습니다. 미선은 점점 우리 집에 오지 않게 됐어요. 소문이 부담스러운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계속됐어요. 제가 자는 동안 미선은 여전히 왔습니다.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결정적인 복수를요. 남편 생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여보, 생일 파티 하려고요. 남편이 놀랐어요. 파티? 네, 우리 이웃들도 초대하고요. 평소에 신세 많이 졌으니까. 남편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꼭 해야 돼? 당연하죠. 78번째 생일인데 의미 있게 보내야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거절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웃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미선에게도 연락했어요. 미선 씨, 우리 남편 생일 파티에 꼭 오세요. 미선은 망설였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에요. 늘 도와주셨는데 당연히 와야죠. 고마운 마음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선은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럼 갈게요. 생일 전날 밤 저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USB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안에는 CCTV 영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선이 우리 집에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이요. 또 다른 증거들도 모았습니다. 메모지, 머리카락, 향수 묻은 셔츠. 모든 걸 한 봉투에 담았어요. 생일 당일 손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 아래층 할머니, 위층 부부. 그리고 미선도 왔어요. 미선은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이웃들도 미선을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밝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고마워요.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자리에 앉았어요. 모두들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남편이 촛불을 끄려는 순간 저는 말했어요. 잠깐만요. 그 전에 보여드릴 게 있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켰어요.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나타났어요. 복도 영상이었습니다. 밤 10시 미선이 나타났어요. 우리 집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미선이 들어갔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렸어요. 미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새벽 2시 미선이 나왔어요. 저는 일시정지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그날 밤 내 집에 들어온 사람. 당신이죠, 미선 씨?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숙였어요. 손님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영상이 하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날 있어요.
미선 씨는 제가 자는 동안 우리 집에 왔어요. 내 남편을 만나러요.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변명하지 마세요. 다 봤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메모지를 꺼내 보여줬어요. 봉길 씨, 오늘 밤에도 기다릴게요. 이거 당신이 쓴 거죠?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머리카락도 보여줬습니다. 이건 우리 집 세탁기에서 찾은 거예요. 당신 머리카락이죠. 파티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할 말 있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미선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은요? 미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이 날 배신했어요. 딸처럼 생각했던 이웃이 날 속였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참지 않았어요. 흘러내리는 대로 뒀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파티는 끝났어요. 미선도 황급히 나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생일 파티가 끝난 뒤 며칠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말을 잃었어요.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달랐어요.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미선이 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열어주세요. 이야기 좀 해요. 미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미선은 계속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견뎠어요. 한참 뒤 미선이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요. 다시 시작하자. 미선이랑은 끝냈어. 끝냈다고요? 언제요? 파티 끝나고 바로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날 배신했다는 게 문제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며칠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선이 협박을 시작한 거예요.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미선에게서요. 어머니, 저랑 이야기 안 하실 거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가진 사진 공개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진이라니. 곧 또 문자가 왔습니다. 사진이 첨부돼 있었어요. 남편과 미선이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어요. 친밀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런 사진이 공개되면 남편은 망신당할 거였습니다. 또 문자가 왔어요. 이 사진 아파트 단톡방에 올릴 거예요. 어머니가 저랑 만나주지 않으면요. 미선은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미리 준비한 게 있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통장 어디 있어요? 남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확인 좀 해볼 게 있어요. 남편은 통장을 건넸습니다. 저는 내역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출금 내역이요.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갔어요. 제가 모르는 출금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뭐예요? 저는 남편에게 통장을 보여줬어요.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몰라. 이거 내가 한 게 아닌데. 저는 알았어요. 미선이 한 거라는 걸. 미선 씨가 한 거예요. 우리 돈 훔쳐간 거죠.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출금 내역을 자세히 확인했어요. 미선의 계좌로 이체된 거였습니다. 몇 달 동안 계속요. 저는 증거를 모았어요. 은행 내역서, CCTV 영상, 메모지, 모든 걸 USB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갔어요.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절도와 협박이요. 저는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경찰은 심각한 표정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거 확실한 증거네요. 네, 제 이웃이 우리 돈을 훔쳐갔어요. 그리고 지금 협박하고 있고요. 저는 미선의 문자도 보여줬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며칠 뒤 경찰이 미선을 불러들였습니다. 미선은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저는 안 했어요. 누명이에요. 하지만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은행 내역, CCTV 모든 게 미선을 가리켰어요. 결국 미선은 자백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빚이 있었고요. 그래서 남의 돈을 훔친 거예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미선은 절도 및 협박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미선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갔습니다. 저를 쳐다봤어요. 원망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만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미선이. 알아요. 체포됐어요. 남편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오랜 시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이제는 믿을 수 없는 사람. 당신도 잘못했지만 미선도 잘못했어요. 둘 다 날 배신했죠. 용서해줘.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팠어요.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을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남편과 계속 함께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떠나야 할까요? 저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너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용서해 줄 수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파트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미선이 떠났으니까요. 이웃들도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정리됐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팠어요. 저는 매일 혼자 산책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려고요. 사람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저는 평생 남편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배신당했어요. 미선도 믿었습니다. 딸처럼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도 날 속였어요.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 대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저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저녁 먹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뭔가 있었습니다. 후회, 미안함, 그리움. 복잡한 감정들이요. 저는 알았어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평생을 함께 산 인연이었으니까요. 쉽게 버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용서하기로 했어요. 시간을 들여서요.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미선이 체포된 뒤 남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어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했어요. 측은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어. 그래도 먹어야죠. 건강해야 하잖아요. 남편은 억지로 몇 숟갈 먹었습니다. 저는 안타까웠어요.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정옥 씨, 잠깐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조사할 게 좀 더 있어서요. 저는 경찰서에 갔어요. 경찰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박미선 씨 조사 결과예요. 더 많은 게 나왔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었어요. 놀라웠습니다. 미선은 우리 돈만 훔친 게 아니었어요. 남편 명의로 대출도 받았습니다. 몇 천만 원이나요? 이게 정말이에요? 네, 확인했습니다. 남편분 도장을 몰래 찍어서 대출받은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미선이 그렇게까지 했다니. 대출금은 어디에 썼어요? 본인 빚 갚는 데 썼다고 합니다. 카드 빚이 많았대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사람을 믿었다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럼 대출금은 어떻게 돼요? 남편분이 갚으셔야 합니다. 명의가 남편분이시니까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몇 천만 원을 어떻게 갚아요? 우리 같은 노인들이.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선이 당신 명의로 대출받았대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몇 천만 원이요. 도장을 몰래 찍어서요. 남편은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갚아야 해요. 남편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어떻게든 해봐요. 방법을 찾아야죠.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상담사와 이야기했어요. 대출금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한 번에 갚기 어려우시면 분할 상환하시면 됩니다. 그럼 매달 얼마씩 내야 해요? 상담사가 계산했습니다. 100만 원 정도요. 100만 원. 우리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은퇴했고 저는 시장 일을 그만둔 지 오래였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내야 해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돈을 갚아야죠.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처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구했어요. 몸이 힘들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하루 종일 서 있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돈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남편도 일을 찾았어요. 아파트 경비 일을 구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둘 다 녹초가 됐어요. 말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대출 상환일이 왔어요. 저는 은행에서 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훅 줄었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첫 달 냈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고생시켜서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요. 들어도 소용없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우리는 계속 일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견뎠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일하다가 쓰러질 뻔했어요. 어지러웠습니다. 동료가 부축해줬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네, 잠깐 어지러웠어요. 병원 가보세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일해야 해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그만 일해. 내가 더 할게. 저는 비웃었습니다. 당신 혼자 어떻게 해요? 둘이서도 힘든데. 그래도 당신 몸이 안 좋잖아. 괜찮아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저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한계였어요. 며칠 뒤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과로예요. 쉬셔야 합니다. 일을 해야 해서 그럴 수가 없어요. 계속 이러시면 큰일 나요. 몸이 버티질 못해요. 저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돈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았어요. 여보,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둘 다 늙고 병들어가는데.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남편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밤새 울었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일터로 갔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언제쯤 끝이 날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수밖에요.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대출금은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어느 날 미선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재판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미선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몇 년간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씁쓸했어요. 기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허무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어요. 우리 삶은 망가졌습니다. 저는 매일 일하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던 삶이었을까? 새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편안하게 늙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깨졌어요. 미선과 남편 때문에요. 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는 확실해요. 다시는 쉽게 사람을 믿지 않을 거라는 것. 그게 제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스디슨 교훈이요. 밤마다 잠들기 전 저는 생각했어요. 내일은 좀 나아질까? 언젠가는 이 고통이 끝날까? 희망은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 희망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몇 달이 또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마트에서 일했어요. 남편도 경비 일을 계속했습니다. 대출금은 절반쯤 갚았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보였어요. 누가 이사 오나 보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선이 살던 집이었어요. 저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관심 없었어요. 하지만 문이 열렸어요.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30대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가 인사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시나 봐요. 잘 부탁드려요. 여자는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움찔했습니다. 미선도 처음에 이렇게 웃었어요. 밝고 다정하게. 저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어요. 또 시작인가? 불안했습니다. 새 이웃이 또 미선 같은 사람이면 어쩌나.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모든 사람이 미선 같지는 않을 거라고. 며칠 뒤 새 이웃이 찾아왔습니다. 반찬통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처음 뵙는데 반찬 좀 해왔어요. 저는 경계하며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김수진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수진은 웃으며 돌아갔어요. 저는 반찬통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뚜껑을 열어봤어요. 잡채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입 맛봤어요.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 없었어요. 자꾸 미선이 생각났거든요. 여보, 옆집에서 반찬 가져왔어요. 남편이 왔어요. 반찬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사람? 네. 좋은 사람이면 좋겠네. 남편의 말에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가끔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자주 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수진을 만났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지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이웃들 알아가고 있어요. 다들 좋은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요. 어머니도 좋은 분 같아요. 수진의 말에 저는 뭔가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진은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옆집 사람 어때?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괜찮은 사람 같던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섣불리 판단할 수 없어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수지는 여전히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가끔 인사하고 가끔 반찬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친절하지 않았어요. 자주 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미선과 다른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수진이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어요? 아니요, 작년에 이사 왔어요. 그러시구나. 저도 처음이라 궁금한 게 많았어요. 뭐가 궁금하세요? 주변에 병원이나 마트 같은 거요. 저는 알려줬어요. 수지는 고맙다며 웃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그날 이후 저는 수진과 가끔 이야기를 나눴어요. 조심스럽게요. 수지는 혼자 사는 직장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결혼은 아직 안 했대요. 일이 바빠서 연애할 시간이 없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야죠. 그러게요. 언젠가는요. 수지는 순수해 보였어요. 미선처럼 계산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씩 믿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괜찮을 거라고.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어요. 저는 여전히 일했지만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대출금을 거의 다 갚았거든요.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함께 살 수는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진이 문 앞에 섰어요. 어머니,
출근 전인데 시간 괜찮으세요? 네, 왜요? 이거 드시라고요. 수지는 빵 한 봉지를 건넸습니다. 어제 마트에서 샀는데 너무 많이 샀어요. 같이 드세요. 저는 받으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수지는 웃으며 갔어요. 저는 빵 봉지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남편에게 빵을 보여줬어요. 옆집에서 줬어요. 좋은 사람이네. 그러게요. 저는 빵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괜찮을 것 같다고. 며칠 뒤 저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수진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괜찮아요? 네, 혼자 사니까 외로울 것 같아서요. 감사해요, 어머니. 갈게요. 그날 저녁 수진이 왔어요.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수진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많이 먹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수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집밥 먹은 지 오래됐어요. 자주 와요. 외롭지 않게. 네, 그럴게요. 수진이 돌아간 뒤 남편이 말했어요. 좋은 사람 같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을까? 저는 오랫동안 의심했어요. 미선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미선 같지는 않다는 걸.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다는 걸요. 저는 수건으로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하루가 올 거예요. 저는 이제 그 하루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복도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출근해요. 네, 조심히 가요.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진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시작. 상처는 남았지만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요. 남편이 뒤에서 말했어요. 여보, 아침 먹자. 네, 가요. 저는 돌아서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상을 차렸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어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늙은 얼굴, 흰 머리. 평생을 함께 산 사람.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했어요. 하지만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이 도와줬어요. 내가 할게. 괜찮아요. 같이 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작은 일상이었지만 소중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노인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이런 것 같다고. 행복하다가도 힘들어지고 힘들다가도 다시 괜찮아지는 것.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였어요. 계속 나아가는 것. 저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저 왔어요. 다녀왔어?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여보, 왜요? 고마워. 날 용서해줘서.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알아.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은 괜찮은 하루였다. 수진과 저녁을 먹었고 남편과 화해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사람을 믿는 게 쉽지 않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시작할 것이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좋은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쾌하게 일어났어요. 오랜만에 푹 잔 것 같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어요. 다시 피는 아침.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인연은 속일 수 없다는 걸. 진짜 인연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어진다는 걸요. 남편과 저의 인연이 그랬어요. 힘들었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진과의 인연도 그럴 거예요. 진심으로 대하면 좋은 관계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을 준비했어요. 남편이 일어나 왔어요. 여보, 잘 잤어? 네, 잘 잤어요. 여보는요? 나도 잘 잤어. 우리는 웃으며 밥상에 앉았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삶. 저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상처를 안고 교훈을 얻고 사람을 다시 믿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그게 제가 찾은 답이었습니다. 인생의 늦은 나이에 찾은 소중한 답이요.